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음력 12월 태생들의 그 평생 운을 간단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12띠 어느 띠든지 그 남녀 구분 없이요. 태어난 생일달이 음력 12월이라면 가장 큰 그런 특징은 다재다능한 그런 행동가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재다능이라는 것은 결국 다양한 분야에서 그 12월 태생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재능을 말하는 건데요. 12월이라는 그런 태생적인 배경을 생각을 해보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. 눈 덮인 대지 위에서 그 생존을 위해서 그 자연적으로 터득된 그런 생존 유지 전략처럼 다른 생일달 태생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. 그리고 동시에 또 이런 특징도 눈에 띕니다. 그 조직이나 또 단체에서 어떤 그 무리 가운데 그 리더의 기질과 또 그런 자질을 아주 강하게 갖고 있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한번 그 뜻한 일이 있으면 반드시 그 성취해내는 그런 집념이나 또 끈기도 좀 다른 태생보다 더 강하다고 보셔야 됩니다. 마치 그 겨울 북풍을 이겨내고 얼어붙은 그런 대지를 뚫고 피어나는 그런 겨울꽃처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집념 있게 매달리는, 또 집념 있게 일을 해서 결국 성취를 해내고 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.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명분과 명예, 또 책임을 중시하고 또 일의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 하나하나에도 집중을 하는 그런 성격들이 아주 많습니다. 외유내강의 전형적인 그런 특징들이 이 태생들에게는 아주 많이 보이고요. 또 자수성가하는, 또 자력갱생하는, 빈손으로 시작해서 나중에 큰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고 마는 그런 태생들로 보시면 됩니다. 겉은 유하고 또 부드럽고 또 유연해 보여도 그 속에는 차가운 그런 보석이나 또 보검처럼 아주 예리하고 단단하고 또 결단력 있는, 아주 과감성 있는 그런 정신적인 멘탈이 또 아주 강한 그런 태생들로 보셔야 되겠죠. 이런 이유로 12월 태생들은 그 초년에 좀 고초를 겪게 되더라도 항상 그 끝에 보면 그 꿈을 현실에서 반드시 그 성취하는 그런 태생으로 보셔야 합니다. 이런 말이 있죠. 어려워 본 사람이 또 어려운 사람 처지를 또 잘 헤아린다고 하는데요. 혹한의 추위를 이겨내고 또 성장을 하는 그런 태생답게 삶을 대하는 자세가 아주 진솔하고 또 약자에게 약하고 또 반면에 강자에게는 또 아주 강한 그런 특징들이 이 태생들에게서 많이 보입니다. 약자의 입장에서 그 약자에 대해서 늘 좀 남다른 그런 보호를 해주려는 그런 심리가 아주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요. 또한 그 의사결정의 순간에도 그 명분을 해치면서까지 그 실익을 쫓지는 않습니다. 그 변절과 배신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또 의리라든지 정의로운 그런 일을 사수하려는 그런 의지가 상대적으로 아주 강한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됩니다. 재물을 앞에 두고 그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런 시기에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명분과 또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태생인데요. 12월 태생들은 대부분이 한목적성을 중시하는 그런 실행력이 돋보이는 태생이다 보니까 그 탁상 공론보다는 좀 마치 그 장갑을 끼고 현장에 나가서 좀 일을 하면서 또 생각을 하는 그런 타입으로 보시면 틀림없을 것 같습니다. 12월 태생들은 그 일과 사업, 또 근로, 또 노동에 대한 그런 가치를 아주 공평하게 또 귀하게 생각들을 합니다. 자연의 이 태생들은 게으른 것을 아주 싫어하고 아주 또 죄악시하는 그런 습성들이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습니다. 대부분 그 몸에 근면함과 또 부지런함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. 재주들이 많고 또 새로운 것에 대한 그런 호기심과 또 새로운 것을 좀 시도하려는 그런 관심이 상대적으로 또 아주 강한 그런 태생들이고요. 이런 식이죠. 제가 하나를 좀 예를 들어본다면 그 주위에 보면 그 전자제품 같은 것을 좀 예로 들어본다면 신기종이 나왔을 때 그 신기종을 오래 좀 사용해 본 사람처럼 아주 능숙하게 또 잘 다루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. 그런 걸 또 연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12월 태생들은 또 시켜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스스로 또 일을 찾아서 하는 편이 아주 강하고요.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태생의 그런 직원이 들어온다면 또 같은 월급을 주고 또 채용을 하는 거지만은 그 업무에서 그 성과는 좀 크게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겠죠. 내 일처럼 그 직원이 그 회사 일이든 아니면 가게 일이든 자기 일처럼 또 그렇게 해준다면 엄청 고마운 일이죠. 대개 12월 태생들은 그 자신의 공을 또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. 이런 특징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연히 그 주변으로부터 그 평판도 아주 좋습니다. 신뢰할 수 있는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는 평판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. 이 부분은 결국 그 12월 태생들의 그 평생 운의 전개 과정에서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으로 운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죠. 동시에 그들이 갖고 있는 또 경쟁력이 될 수도 있죠.
이 태생들은 그 대부분 자수성가라든지 또 자력갱생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재물보다는 스스로의 손으로 또 만들어가는 그런 재물운이 크다는 이야기인데요. 실천과 행동을 지향하다 보니까 시작은 약하게 좀 출발한 그런 재물운도 중년에서 또 말년을 지나가는 그런 시기에 또 대부분 보면 크게 부를 이루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재물 중식의 수단으로 부동산을 역시 그 선호하고 또 부동산과 그 재테크 운이 아주 잘 맞는 그런 생일달로 보시면 됩니다. 제가 부동산이라고 그 표현을 했지만은 그 조금 넓은 시야에서 이 문제를 좀 살펴보면 오행 그 토를 취하면서 스스로 그 오행의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띠와는 상관없이요. 모든 띠 그 공통으로 그 태어난 생일달이 음력 12월이라면 그것을 생일달로 살펴보는 오행은 수, 즉 물이 되는데요. 그러면 자칫 물과 흙은 상극이 될 것 같지만은 물과 흙이 그 오행에 적용해서는 상극이어도 현실에서 그 오행 과정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또 다뤄야 될 부분이 바로 오행 균형인데요. 이 오행 균형의 시각에서 좀 살펴본다면 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물과 불의 그런 알맞은 균형이 되는데요. 이런 의미에서 그 토라고 하는 그런 오행은 물에게 있어서 아주 오행 균형을 잡게 해줄 꼭 필요한 그런 공생관계에 아주 중요한 오행이 되는 셈이고요. 바로 이런 오행 속성 토가 가장 그 유감없이 그 기운이 미치는 곳이 그 현실에서는 바로 부동산을 의미하니까요. 결국 오행의 속성에서 이 물기운을 뜻하는 12월 태생 입장에서는 결국 아주 잘 맞는 그런 투자의 궁합이 되는 거죠. 현금 투자도 12월 태생들은 그 마치 땅 투자하듯이 그 장기적인 목표로 우량한 것 한두 개를 딱 정해서 몇 년 정도 묻어 놓으면 나중에 그 본인도 좀 깜짝 놀랄 만큼 큰 돈이 그 되어져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12월 태생들이라 또 그런 건데요. 투자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 12월 태생분들은 이런 점도 또 참고를 하시면 작게라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평생 운 전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. 12월 태생들의 그 평생 운을 좀 살펴보면 대부분 그 중년이 되면 크게 그 안정이 되고 또 재물도 이 시기에 또 크게 발복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. 12월 태생도 그 겨울철 태생이다 보니까 다른 겨울철 태생들처럼 좀 깊이 생각을 하고 또 매사에 좀 심사숙고하는 그런 성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. 이런 성격들로 인해서 그 살면서 크게 그 실수하지 않는, 크게 그 사기당하지 않는, 크게 그 꾀임에 속아서 그 나락에 빠지는 그런 경우는 상대적으로 또 적은 태생들로 보시면 됩니다. 감정에 의존하기보다는 냉정한 그런 분별력을 더 선호하는 그런 태생으로 보시면 되고요. 여기에서 또 어느 생일달이나 또 그 무슨 띠나 다 마찬가지겠지만은 제대로 운세가 좀 전개가 되고 또 재물이 늘어나는 쪽으로 시동이 좀 잘 걸리려면 이 직업운도 아주 좋아야 되는데요. 12월 태생들의 그 직업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. 12월 태생들은 그 중년 이후로 그 자기 사업 운도 아주 좋죠. 그래서 자기 사업에서 또 크게 성공하는 그런 경우도 아주 많은데요. 다재다능에서 그 연상이 되듯이 재주와 재능이 많은 그 12월 태생들은 예술계통, 예능계통, 연예인, 무용가 이렇게 예능적 기질이 강하기도 하고요. 또 동시에 그 개인 사업 운도 중년 이후로는 또 아주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. 12월 태생과 가장 잘 맞는 그런 직업군이나 또 업종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법률가라든지 변호사, 또 소통의 장점이 있으니까 카운셀러, 또 작곡이나 연주와 관련된 그런 예능 분야, 또 언론계통, 각종 기획 연출가, 그리고 의학에서는 내과나 또 신경정신과, 또 소아산부인과 쪽이 아주 잘 맞는다고 보셔야 되겠죠. 12월 태생들의 그 연애나 결혼, 또 이성, 또 애정운을 좀 살펴보면 음력 12월 태생들에게 가장 잘 맞는 그런 생일달들이 있습니다. 음력 4월생, 음력 8월생, 그리고 음력 11월생들이 아주 잘 맞습니다. 서로 상생관계가 돼서 자신들의 인생도 또 제대로 그 향유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면 그 자손의 대까지 크게 그 복록이 미치는 그런 궁합이 된다는 건데요. 이 영상을 들으시는 또 여러분들께서는 또 띠와 혼동을 하시면 안 되겠죠. 그 띠와 상관없이 그 태어난 생일달이 음력 4월, 음력 8월, 또 음력 11월이 된다면 바로 이런 경우에 음력 12월 태생들과는 아주 그 실과 바늘처럼 아주 최고의 궁합이 된다는 거죠. 내면의 세계가 깊고 또 자존감이 강한 이런 12월 태생들은 결혼의 시기가 너무 이른 결혼이 되면 좋지 않습니다. 이 태생들도 결국 늦게 결혼할수록 더 대길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12월 태생들은 그 책임감이 아주 강한 그런 태생인데요. 그래서 그 상대방의 결정적 실수가 아닌 경우엔
가정 중심의 그런 가치관이 강해서 가정을 좀 잘 지킵니다. 또한 그런 것을 원칙으로 또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. 그런데 상대방에게 몇 번의 기회를 줘보고 또 상대방이 어느 수준 이상의 그런 실수가 반복이 되면 그때는 단호하게 또 결단을 내리는 그런 태생들로 보셔야 되겠죠. 이런 결단력은 그것이 꼭 이성이나 애정 또 부부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. 대부분의 그 의사결정이나 또 일처리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결국 같이 적용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죠. 운이 잘 또 전개가 되더라도 건강운이 뒷받침되어야 더 의미가 있는 건데요. 12월생들의 그 건강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보통 이 태생들은 두상은 작습니다. 그리고 손과 발은 좀 가늘고 또 긴 편이 특징이고요. 또 추위를 아주 잘 타고요. 또 모발이 되게 가늘고 또 얼굴은 좀 동안들이 많습니다. 동양 철학에서는 그 신체 각 부위에도 오행을 부여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오행적인 시각을 대입을 해서 살펴본다면 우리가 좀 주의하면 좋은 그런 질병과 또 그런 부위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. 12월 태생들은 그 우울증을 좀 조심하면 아주 좋습니다. 그리고 태양의 일조가 그렇게 긴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겨울철 태생들은 이것을 항상 주의를 해야 좋은데요. 마치 그 북유럽 사람들도 그 낮 시간보다 그 밤 시간이 길다 보니까 그 우울에 또 잘 걸린다고 하는데요.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. 그 다음에 이 허리 디스크나 또 만성 피로도 이 12월 태생들은 좀 주의하면 아주 좋습니다. 12월 태생들은 그 어떤 상황이 돼도 그 자신을 좀 희생하면서 헌신적으로 좀 임하는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자신을 좀 돌보는데 소홀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면도 꼭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두시면 아주 좋겠습니다. 12월 태생들의 그 주거 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. 여러분들은 그 한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집의 그 향이, 집의 그 방향이 정남 쪽이나 정동 쪽이 되면 아주 좋습니다. 단지 방향이 좋은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런 방향이 되었을 때 크게 그 재물이 모아지고 또 무병장수까지 암시하는 가장 길한 풍수와 또 운세 전략이 동시에 되는 거죠. 12월 태생들은 그 숫자 8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. 오행상 그 12월 태생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상생의 숫자가 되는데요. 행운의 숫자가 이 12월 태생들에게는 7이 아닌 결국 8이 되는 셈인데요. 자동차 번호라든지 또 휴대폰 번호에 이 8이 들어있다면 아주 좋겠죠. 12월 태생들에겐 또 특히 그렇다는 이야기인데요. 구단 고궁에서도 이 숫자 8을 유아복무를 뜻하는 아주 좋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. 유아복무라는 것은 그 울다 잠든 아이에게 어머니가 나타나서 지쳐 잠든 아이에게 젖을 물려준다는 그런 뜻이니까요. 아주 좋은 건데요. 여기에서 어머니는 물론 귀인을 말하는 거죠. 귀인이 도움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. 12월 태생에겐 이 숫자 8이 귀인의 역할처럼 그 행운을 주는 그런 숫자가 된다는 이야기죠. 그리고 제가 그 12월 태생분들에게 또 이런 방법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. 운세의 그 성공적인 또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이런 방법 아주 좋은데요. 12월 태생들에게 그 금장신구가 아주 좋습니다. 오행 작용상 그렇다는 건데요. 오행이 그 수인 12월생들에게 그 금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상극이 아닌 그런 상승이라서 좋은 게 아니고요. 더 큰 이유가 있죠. 오행상이 12월생들에게 가장 큰 에너지를 주고 또 충전을 해주고 또 수혈을 해주는 그런 오행작용을 바로 이 금이 하게 된다는 건데요. 오행물이 그 본래의 성질을 좀 잘 유지하고 또 오행물이 그 기운이 좀 제대로 충전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금으로부터 에너지의 그 수혈이 필요한데요. 이 역할을 바로 이 금이 해줄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12월 태생분들은 금반지라든지 금목걸이, 금팔찌, 또 금발찌, 또 귀걸이 이렇게 다양하게 또 연출들을 해보시면 그것이 동시에 또 멋도 내고 또 동시에 또 풍수에 있어서 아주 좋은 그런 풍수의 전략이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멋도 낼 수 있을 뿐더러 오행의 기운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재물운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방법이 될 테니까요. 이렇게 되면 집안의 재물이 늘고 또 하는 일이 막힘없이 풀리게 되는 금을 통한 풍수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가 있을 테니까요.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다재다능한 행동가형인 12월 태생들의 운세를 평생운 차원에서 간단히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습니다. 꿈을 반드시 이루고 마는 12월 태생들의 타고난 그런 운세대로 또 크게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시는 또 멋진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저희 감성 수채화 TV에서는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서민들이 자연의 기운, 운세의 기운, 또 풍수의 기운으로 우리 삶을 한 단계 끌어올려주는 데 도움이 될 만한 각종 운세 정보, 풍수 정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. 중년에서 실버 세대까지 행복한 인생을 위한 자기 개발과
감성 충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습니다. 좋아요와 구독으로 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께서 실시간 무료로 또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. 저희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.